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님으로부터 주제 발표를 듣는 순서이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1일에 7개월 만에 국내 야생 조류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국장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렵게 되셨습니다. 박정훈 국장님을 대신해서 이동식 방역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정부의 ASF, AI 방역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방역정책과장 이동식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 나오는 바람에 비상 상황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방역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가축 방역 관련해서 가축전염병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제형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관심 사항이고 저희도 중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상황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돈 농장은 19년도에 14건이 경기 인천 쪽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은 10월에 2건, 그래서 화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5월에 1건이 영월이었었고요. 8월에 3건이 고성, 인제, 홍천이었고 10월 1일까지 해서 이 10월 달에 이제 1건이 있어서 인제 발생을 해서 총 지금까지 21건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19년 10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이제 접경 지역 인근의 18개 시군에서 1663건이 이제 10월 27일 기준으로 발생했고, 최근 이제 발생 빈도가 아까도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빈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원래 경기도하고 저 강원도 북부에 있는 접경 지역에서 이제 강원도 남부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지금 서서히 지금 내려오는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로 봐서는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저희가 하기에는 멧돼지 이제 ASF 검출 지역이 경기 북부에서 강원 북부, 그다음에 강원 중부로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척에서도 지금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예상 경로를 봤을 때는 백두대간 등을 통해서 양돈 농장이 이제 다수 분포한 이제 중부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6월 이후에 이제 저희가 멧돼지 양성 검출하면 반경 10km 정도를 관리하는데 지금 그 농가 수가 한 263호입니다. 이게 해당 시군에 있는 양돈 농장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을 이후서부터 이제 농장 종사자들이 외부 영농 활동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겨울철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발생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장에서 20건 발생한 것 중에 16건이 이제 가을철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가을철 이후가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상황과 진단은 지금 이미 지금 11월 1일자로 이제 천안에서 야생조류 이제 원앙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H5N1으로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 H5N6하고 작년 20년, 21년에는 H5N8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야생 조류에서 H5N1이 나와서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지금 최근 유럽, 아시아 해외에서 이제 발생이 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 야생조류의 발생을 보면 약 40배 정도 증가했고 발생 유형도 이제 과거에 한 종에서 6종, 그리고 중국, 아시아 등에서도 3배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예상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불행히도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의 과거나 일본이나 다른 유럽 정부에서도 바라보듯이 여기 진단에 있는 그림표를 보시면 그 시베리아가 사실상 야생조류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교차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거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유럽에 모였다가, 그러니까 야생철새들이 이제 저기에 군집지에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 시베리아 쪽에서 됐던 교차 감염이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나온 원앙 천안에서 나온 원앙은 17마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통상 분변이나 폐사체에서 나왔는데 올해 처음에는 살아있는 조리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17마리 중에 한 마리가 현재 나온 거고 나머지 16마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 전문가분들한테 지금 자문을 이제 받았었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으로는 17마리 중에 한 마리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초기다. 왜냐면 나머지가 다 감염이 됐어야지 좀 지난 내용인 것 같고 초기인데, 이게 시베리아에서 만약에 이 원앙무리가 왔었다면 이 경우에는 거의 많은 17마리가 같이 감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만 감염이 돼 있다는 거는 시베리아에서 감염이 돼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다른 야생철새가 감염이 돼 있고 그거로부터 2차 감염이 된 게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저희가 추정을 하는 이유는, 이 전문가들께서는 그러면 이게 천안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천안이 어느 정도 17마리 중에 여러 마리가 다 감염이 돼 있으면 거기가 첫 출발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좀 오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정하고 지금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최근 상황에 대한 저희가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감염된 야생 멧돼지 이제 확산을 좀 방지하면서 농장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오지 않는 이제 차단 방역과 오염원 전파 차단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 멧돼지에 대한 이제 대응 관리 방안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그 발생했을 때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초동 긴급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 지점 주변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빠른 조치는 임시 차단망, 그물망이나 유령 철조망을 하고 경광등, 기피제 등을 활용해서 일단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차단 조치,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멧돼지가 나오게 되면 멧돼지 한 마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수색으로 전파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걸 확인하고 요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멧돼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지연시키기 위해서 광역 울타리나 2차 울타리, 그리고 이제 울타리 기간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약한 지구들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량이 있다든지 마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생한 지역 말고 예상되는 전파 경로인 홍천 원주 또는 평창 횡성, 그다음에 홍천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울타리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ISF 발생이 이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이제 최남단 광역 울타리라고 저희 명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강원도 경기 북부였던 거를 이제 강원 중부까지 이제 내려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제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크린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서식 밀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특별 포획단이라든지 피해 방지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집중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인력에 대해서 이 환경부나 지자체만으로 되지 않고 또 접경 지역이나 이런 데 특성을 반영을 해서
국방부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해서 군인들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환경부 예산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가 특교세나 이런 걸 통해서 범부처가 공통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건 이제 야생 멧돼지한 이제 대책이라면 이제 저희 이제 양돈 농가 단위에서 이제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장 단위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강화된 8대 방역 시설 그리고 농장 내 차량 출입 통제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요. 앞으로 이제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및 영업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이제 차량 진입 통제 시설을 이제 시설 개선을 해서 이런 걸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야생 멧돼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지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된 농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점검을 계속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점검을 하고 전국 농장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변 위험 요인이라든지 특히 모돈사 관련해서는 방역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돈사가 중요한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대부분 최근 발생하는 농장들은 다 이제 모돈사에서 ASF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돈사는 이제 출입이 좀 잦고 거기에서 오염이 이제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그 육성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돈사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이제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F 대책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ASF가 지금 경기도 이제 북부, 강원도 북부를 통해서 이제 강원도 남부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 지역을 어떻게 하면 퍼져나가는 걸 좀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달에 19년 9월 달에는 발생 초기에 4개 권역으로 해서 그쪽에 대해서 분뇨라든지 차량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막아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SF 이제 멧돼지가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해서 돼지와 분뇨 이동을 이제 통제를 해나가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이제 사전 신고나 정밀 검사를 해서 권역별 이동을 좀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SF가 이 잘 보시면 주변 수계나 도로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산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고 있어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도로나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발생했을 때 발생 지역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제 농장 종사자들이 산에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돈 농장들에서도 준수를 해주고 있지만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제 야생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입산에 대해서는 좀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청초라고도 얘기하고 뭐 풀사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입을 좀 해서 오염원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전파를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조리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리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은 ASF 대책과 마찬가지로 저 외부에서 지금 오염원이 지금 오는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나 이런 쪽에서 야생철새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월 이후서부터 항상 문제가 되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방역 대책은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철새 도래지부터 시작을 해서 방역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ASF나 마찬가지로 그 모든 질병은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든지 해외 정부라든지 뭐 전문가들 분들 다 강조하시는 게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야생조류에 의해서 우리의 국내에 고병원수 조류 인플루엔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들어와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예찰 대상으로 매년 이제 철새 도래지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 철새 도래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장이 있을 수 있는 소하천이라든지 저수지, 농경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예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산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 철새 도래지에서 이제 축산 촬영을 통해 가지고 오염원이 이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축산 도래지에 대해서는 축산 차량을 이제 출입 통제하는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통제 구간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래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카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만약 혹시 통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음성이나 이런 걸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고요. 철새 도래지는 이제 그 근처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철새 도래 자체는 아니고요. 도로나 가금로가 진입로를 통해서 소독을 해서 오염원이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제 농장과 축산 시설에 대한 이제 차단 방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이제 방역 노력을 열심히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방적 살처분을 이제 제외하고 도록 하는 이 방향을 통해서 이제 잘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북돋아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제일 먼저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역학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필요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농가들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기는 하지만 작년에 해보니까 그 상황 전파가 이제 즉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서 철새 정보라든지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전파에 대한 이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축산시설별로 특히 이제 도축장이라는 사료공장, 그 다음에 분뇨 비료업체 이런 데서 소독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요. 오리에 대해서는 이제 동절기에 이제 사육 제한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 추진하도록 하고요. 전통 농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가금 판매업소나 계류장 관련에 대해서는 이제 일제 휴업을 하면서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토종닭 협회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역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먼저 얘기했던 거는 작년에 20년, 21년 시즌에 농장에서 이제 고병원성이 나왔을 때 심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것이 좀 늦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야생조류에서 나오면 심각 단계를 발령하려고 했고 천안에서 이번에 발생하자마자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심각 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도 20년, 21년 작년 시즌에는 좀 늦게 발령을 하기 때문에 농가나 이런 데서 알거나 이제 지키는데 이제 너무 촉박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령할 수 있는 행정명령들을 미리 고지하고 알렸고 그거에 따라서 특별방역 기간에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발견 내용은 지금 이제 간이 정밀 검사로 했었는데 간이 검사가 이제 약간의 혼선을 줬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이제 20년, 21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검사가 이제 사실은 AI에 걸렸는데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간이 검사의 특성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모든 축종에 대한 검사는 다 정밀 검사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살처분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내용 중에 2월 달에 저희가 3kg로 하다가 위험 평가를 통해서 1kg로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하고 데이터를 이제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역본부나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위험 평가하는 툴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습을 해왔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화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제 3kg에 대한 이제 살처분은 아니고요. 이제 3kg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500m부터 출발을 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살처분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m 전축종 살처분이고요. 위험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1km, 2km, 3km까지 가게 될 수 있고요. 또 위험도가 이제 낮아지면 다시 2km, 1km, 500m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험도에 비례해서 살처분 범위를 정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년, 21년 이제 데이터나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500m에서 3km는 전축종이 아니라 동일축종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위험도이기 때문에 500m에서 3km는 이제 전축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육개가 발생하면 육개, 산란개가 발생하면 산란개, 오리가 발생하면 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축종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나 이런 위험도 평가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관리 체계를 좀 개선하면서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좀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그다음에 고병원성 A 조리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제 방역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나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제 발표나 토론 때 저희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앞으로의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여는데 같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특강 내용 중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뭐 주제 발표 진행되는 뭐 종합 토론과 청중 토론 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